네,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AI 활용 프로그래밍 최종 프로젝트로 배터리의 건강 상태인 SOH 지표와 잔존 수명 RUL을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서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파트 A에서는 먼저 XG 부스터와 SVR을 통해서 SOH를 예측을 했고, 파트 B에서는 CNN LSTM을 활용해서 RUL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두 파트 모두 나사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칼스 데이터로 일반화 검증을 하는 작업을 했고, 결과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도메인 차이를 극복했는지가 이번 발표의 핵심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A, SOH 예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A는 머신러닝 회계 모델 두 개로 배터리의 SOH를 예측합니다. 학습은 나사 데이터셋과 일반화 검증은 칼스 데이터셋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나사 배터리 데이터셋에 B000567, 그 다음에 18의 네 셀을 활용을 했고, 18650의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검증 데이터로는 칼스의 CS2 35, 36, 37, 38의 네 셀을 활용을 했고, 나사 배터리와 다른 모양인 각형 LCO 배터리입니다. 두 데이터셋은 셀 형태도 다르고 초기 용량도 다른데, 나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85Ah고 칼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1Ah입니다. 이 도메인 차이가 결국 모든 결과의 핵심 변수로 작용을 하였고, 예측 대상은 SOH, 즉 현재 용량을 초기 용량으로 나눈 백분율입니다. 입력으로는 방정 곡선에서 추출인 통계 피처 9종을 썼고, 모델은 엑시부스터와 SVR 두 가지입니다. 검증 방식은 두 가지로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나사 안에서 자체 평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사로 학습한 모델을 그대로 칼스에 적용하는 일반화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준비 단계가 사실 모델 자체 단계보다 더 중요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 단계 중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두 번째 방전 용량 산출 단계입니다. 칼스 데이터의 용량 컬럼이 누적값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나사랑 설정돼 있는 값 자체가 달랐는데, 이를 전류값을 적분해서 사이클별 실제 방전 용량을 직접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라벨링 단계에서 셀별 초기 용량으로 SOH를 정교화해서 나사의 배터리 용량과 칼스의 배터리 용량의 절대 용량 차이를 보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처는 평균 전압 방전 시간, 전압 강화 같은 통계량 9종을 뽑되 데이터 누설 방지를 위해서 용량 자체의 피처는 제외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 맨 아래에 적어둔 것처럼 결국에 정확한 라벨 생성과 전처리가 모델 성능을 좌우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모델 모두 같은 피처를 입력받습니다. 엑시 부스터는 트리 기반 부스팅이라서 비선형 관계에 강건하고 피처 중요도를 뽑을 수 있고, SVR은 RBF 커널로 거리 기반 비선형 회귀를 진행합니다. 두 모델을 같이 쓴 이유는 모델 종류에 따라서 도메인 변화에 대한 반응이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차이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파트 A의 결정적인 부분인데, 첫 번째 단계에서 나사 데이터셋에서의 내부 평가는 두 모델 다 R2, 그러니까 결정 계수 값이 0.99로 거의 완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모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스테이지 2에서 나사로 학습한 그대로 칼스에 적용해 보면 엑시 부스터 값은 결정 계수 값이 갑자기 0.27까지 확 떨어지고, 심지어 SVR 자체는 마이너스 0.29로 평균 값으로 예측하는 것보다도 못한 수준까지 추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모델 자체의 결함이 아니고 데이터셋 간의 도메인 차이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시 말해서 배운 적 없는 환경에서는 어떤 모델도 즉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그런 건지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스테이지 1의 그래프를 보면 점들이 대각선에 빈틈없이 붙어 있어서 정확히 예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나사에서 내부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검증 결과는 정확하긴 했지만, 오른쪽 그래프를 봤을 때 점들이 대각선 위쪽으로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SOH를 일관되게 과대 예측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나사에서는 본 적 없는 낮은 SOH 구간을 칼스 데이터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모델이 그 구간을 외삽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피처 분포로 확인하였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SOH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피처였던 평균 전압을 보면 나사와 칼스의 봉우리 위치가 어긋나 있습니다. 오른쪽 평균 방전 전류는 더 심해서 두 분포가 거의 겹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나사 기준으로 학습한 평균 전압이 이만큼이면 SOH가 이만큼이라는 규칙이 칼스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서 예측이 어긋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두 가지 접근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입니다. 절대 전압 대신 셀의 초기 대비 열화량, 즉 상대값으로 변환을 하였고, 도메인 차이가 심했던 전류 피처는 아예 제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X 부스터 값은 결정계수 값이 0.27에서 0.40으로 올라갔고, 이는 의미 있는 개선이긴 했지만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SVR을 살펴보면 정규화에는 반응을 하여서 결정계수 값이 상승을 한 걸 볼 수 있었지만 피처 선별을 함으로써 오히려 또 다시 성능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처리 효과가 모델에 따라 각각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트리 기반은 피처 부분 집합에 강건한 반면, 커널 기반은 피처 구성 변화에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접근에 대한 파인 튜닝 기법입니다. 결정적인 해법으로 적용을 했는데, 칼스 데이터의 4셀 중에서 세 가지의 셀을 파인 튜닝하고 남은 셀로 테스트하는 리브 원 셀 아웃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새 배터리의 일부 데이터만 추가로 학습을 시켰고, 결과적으로 엑스부스터의 결정계수 값도 0.998, SVR도 0.966으로 거의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실용적인 의미가 큰데, 새로운 배터리 라인이 도입이 돼도 처음부터 다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이 일부 셀만 측정하면 기존 모델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파인 튜닝한 결과를 셀별로 간단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입니다. CS235는 MA 값이 0.542%P 값이고, 결정계수 값은 0.999입니다. 전 SOH 구간에서 대각선에 잘 붙어 있어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 셀은 CS2 36 값으로 마찬가지로 결정계수 값이 완벽하였고, 그리고 MA 값이 0.323으로 가장 낮은 오차를 보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셀로 37도 결정계수 0.999로 전 SOH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추정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S2 38을 확인해 보니까 전 구간에서 우승하긴 하지만 SOH 90도에서 100도 부근에 보면 예측이 약간 흩어져 있어서 RMSE 값이 다른 셀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결정계수 값이 0.995로 여전히 매우 우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SOH 예측의 종합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새 배터리의 기존 모델을 적용하면 R2, 그러니까 결정계수 값이 음수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즉, 도메인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처리, 전처리 중에서도 상대값, 정규와 피처 선별로는 부분적으로만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도메인이나 셀에 따라서 이 부분도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량의 새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결정 계수 값이 0.99로 완전히 회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용적인 시사점은 배터리 제조사가 신규 라인을 도입할 때 일부 셀만 측정하면 공장 불량 초기 선별이나 EV 교체 시점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같은 문제를 딥러닝으로 풀어볼 파트 B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지금부터 CNN LSTM 기반 배터리 잔존 수명, 즉 알리얼 예측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나사 배터리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을 수행한 뒤 칼체 데이터셋으로 미세 조정을 진행하여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예측하였습니다. 최종 성능은 MAE 24.72 사이클, RMSE는 34.07 사이클을 기록하였으며 결정 계수인 R2는 0.9793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제 알료의 변동의 약 98%를 모델이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매우 높은 예측 정확도를 달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험 데이터와 모델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 학습에는 나사 배터리 데이터셋에 B0005, B0006, B0007, 그리고 B0018셀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칼질 데이터셋에 CS235부터 CS238까지 4개 셀을 이용하여 파인 튜닝과 최종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모델은 CNN과 LSTM을 결합한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CNN은 배터리의 열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소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LSTM은 시간에 따른 열화 패턴을 학습합니다. 입력 데이터는 사이클 단위 시계열 정보와 통계 특징들이며 최종 목표는 SOH가 70%에 도달할 때까지 남은 사이클 수인 RUL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데이터 전처리였습니다. 첫 번째로 칼질 데이터는 파일마다 사이클 번호가 다시 시작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날짜 순으로 정렬한 후 연속적인 사이클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로 일부 데이터의 반정 용량 없이 누적값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 실제 반정 용량으로 재계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SOH 계산에 사용되는 초기 용량은 이상치를 제거한 후 안정적인 최대 용량 값을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OH가 70% 이하로 떨어진 이후 음수로 계산되는 RUL 값은 물리적 의미에 맞게 모두 0으로 고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잡한 모델 구조보다도 정확한 전처리와 라벨 생성의 성능이 향상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학습 과정과 도메인 적응 결과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나사 데이터셋으로 수행한 산원 학습 결과입니다. 학습 손실은 빠르게 감소했지만 칼치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테스트 손실은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나사와 칼치 데이터 간 분포 차이, 즉 도메인 시프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칼치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파인 튜닝 이후 테스트 손실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메인 적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예측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3점도에서 예측값들이 이상적인 대각선 주변에 밀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실제 RUL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능 지표는 MAE 24.72, RMSE 33.97, R2는 0.9793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순 평균을 사용하는 베이스라인 모델의 MAE가 208.12, RMSE가 236.98인 점을 고려하면 제한 모델은 매우 큰 성능을 향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셀별 성능 비교 결과입니다. CS236과 CS237은 각각 R2 0.985와 0.988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반면 CS235는 실제보다 다소 높게 예측하는 과대 예측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CS238은 높은 RUL 구간에서 실제보다 낮게 예측하는 과소 예측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셀에서 R2 값이 0.97 이상을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예측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S235 셀의 결과인데요. MA 28.23, RMSE 36.18, R2는 0.970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를 보며 실제값과 예측값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예측값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는 과대 예측 경향이 확대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열화 추세는 잘 추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2 36셀의 결과입니다. MA는 19.60, RMSE는 27.61, R2는 0.985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예측값과 실제값이 거의 겹치는 수준으로 나타나며 셀값 편차가 적고 열화 패턴이 비교적 일정하여 모델이 안정적으로 학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CS2 37셀의 결과입니다. MA는 18.66, RMSE는 25.61,
R2는 0.988로 전체 셀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RUL과 예측 RUL이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이며 모델이 여러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2 38셀의 결과입니다. MA는 32.13, RMSE는 43.33, R2는 0.973입니다. 특히 초기에 높은 RUL 구간에서 실제 값보다 다소 낮게 예측하는 과소 예측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실제 값과 유사한 영향을 보이며 전체적인 열화 추세는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측 오차와 편향 분석 결과입니다. 중앙 절대 오차는 14.87 사이클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절반 이상의 예측 결과가 실제 값과 약 15 사이클 이내 차이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평균 예측 편향은 1.44 사이클로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모델이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예측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오차는 주로 초기 높은 RUL 구간이나 열화 특성이 급격히 변하는 일부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NN LSTM 모델은 배터리의 열화의 시계열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하여 높은 예측 성능을 보였습니다. 둘째, 나사 데이터만으로 칼체 데이터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웠으며 도메인 시프트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세 번째, 파인 튜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사이클 정렬과 캐패시티 보정, 안류의 라벨링 등 데이터 전처리가 성능 향상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모델은 R2 0.9793이라는 매우 높은 신뢰도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도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칼질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수행했기 때문에 완전한 지로샷 감정은 아닙니다. 또한 랜덤 스플릿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실제 미래 데이터를 예측하는 상황보다 다소 낙관적인 결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셀에서는 과대 예측 또는 과소 예측 편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는 립1 셀 아웃 밸리데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셀에 대한 일반화 성능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CNN LSTM과 트랜스퍼 러닝을 결합한 배터리 RUL 예측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나사 데이터셋으로 사전학습한 후 스칼체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수행함으로써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MA 24.72, RMSE 34.07, 그리고 R2 0.9793을 기록하였으며 배터리 잔존 수명 예측에 매우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복잡한 딥러닝 모델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의미를 고려한 데이터 전처리와 도메인 적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파트를 묶어서 보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이종 데이터셋 간 도메인 쉬프트는 파인 튜닝과 물리 기반 전처리로 해결 가능합니다. 첫 번째를 보면 SOH 파트는 머신러닝 두 모델을 4단계로 검증해서 나사 데이터셋 안에서 결정 계수 값이 0.99, 그대로 칼스에 적용해 보면 0.27까지 떨어졌다가 전처리로 보면 0.40, 파인 튜닝으로 0.998까지 완전 회복을 한 걸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보면 RUL 파트는 CNN LSTM으로 같은 나사 사전 학습 후에 칼 파인 튜닝을 적용했더니 결정 계수 값이 0.9793을 달성을 했고 네 셀 모두 0.97 이상으로 일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처리가 성능을 결정합니다. 모델 선택보다 물리적 의미를 살린 라벨링과 누설 방지 피처 설계 영향이 컸습니다. 두 번째는 도메인 시프트 보편 현상입니다.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일반화는 실패했고 양쪽 다 파인 튜닝이 결정적인 해법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신규 셀의 일부만 측정하면 SOH와 RUL 모두 결정 계수 값이 0.97 이상에 도달하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라인 검증이나 EV 교체 시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